그런 것들도 이제 원스톱으로 제가 이제 지원하겠다는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네. 예, 하고 있고요. 뭔가 실험을 하려고 한다 아니면 네, 우선 간이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셨던 10m 전자파 챔버의 어떤 이제 컴팩트 미니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3m EMS 챔버라고 해서 제가 지금 앞에 있던 챔버에서는 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측정했던 개념이고요. 이제 이곳에서는 제품에 저희가 이미 어떤 전자파를 인가했을 때 제품이 오동작을 하지 않고 정상 작동하는지, 아까 전에 어떤 수술실에 그 전기 수술기에서 노이즈를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만들었는 의약품 주입 펌프에서 오동작하지 않고 제대로 계속 그런 의약품을 주입하고 있는지, 이런 오동작 여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거는 규격에 따라서 어떤 3m 거리에서 그런 것들을 측정하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를 오시면 아마 아까 전자파 흡수 물질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저기서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챔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에 챔버를 제가 세미 아나코익 챔버라고 해서 바닥에는 흡수 물질이 없이 했는데, 이 시험 자체는 이제 바닥에서 나오는 전자파량 이런 것도 반사돼서 인가를 하면 더 센 전자파를 인가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바닥에도 어떤 그 규격에 따라서 다 깔린 상태에서 깔려져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품을 이제 저희가 어떤 가상의 여기 이제 어떤 존을 제가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가장 가까이 제품을 이제 근접해서 배치를 하고, 이쪽 편에서 저희가 아까 전에는 안테나가 전자파 나오는 것을 측정하는 기기였으면 이번에는 이쪽에서 전자파를 가하게 됩니다. 저희가 어떤 발전소나 어떤 전력이 고압 전선이 흘러가거나 이런데 어떤 강한 전자파가 흐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흘렸을 때 제품이 견딜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그 페이스메이커나 어떤 인공심장이나 이런 것들을 뭐 체내에 이식했던 의료기기들을 몸에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어떤 그런 전자파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지나갔는데 갑자기 얘가 오동작한다 이러면 거의 아주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게 됩니다. 여기는 그러면 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품에서 제품이 가지는 전자파에 대한 안정성을 그렇죠. 제품의 어떤 전자파 환경에 노출했을 때 제품이 잘 안 오동작을 안 하고 원래 의도한 동작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무선 이어폰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지역을 딱 지나가면 갑자기 이게 뭔가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다가 끊기거나 이런 것들이 그 주변에 어떤 전자파 환경이 좀 센 전자파가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췄을 때 이렇게 인가했을 때 얘가 안 끊기고 계속 나오는지 그런 오동작들을 테스트하고요. 사실 이 시험들은 뭐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전자파가 나오는 그 모든 제품은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가정에서 쓰시는 제품들이나 아니면 뭐 병원, 그다음에 이제 뭐 학교, 그리고 뭐 이제 국방 아니면 항공, 모든 제품에서 어떤 다 이런 시험을 하고 있어서 시험수가 그렇게 많고요. 실제 국방이나 항공 쪽으로 가면 더 전자파가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더 강한 시험 레벨을 가지고 전자파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저 두 개는 예.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 안테나는 아까 전에 저희가 앞에서도 봤던 게 TV 수신기 안테나처럼 생겼는데, 이제 이 어떤 안테나의 길이에 따라서 얘가 동작하는 어떤 주파수가 레인지가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안테나로 이제 모든 주파수 대역을 다 이제 다 시험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안테나별로 어떤 설계되는 주파수 대역이 있어서 제가 그쪽 대역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뭐 A 안테나, 두 번째 시험 대역을 하기 위해서는 B 안테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기 하얀 거는 그러면 예, 요거는 지금 1기가 이상 때 기가헤르츠 대역에서 어떤 시험할 때 쓰고요. 제가 뭐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뭐 2.4, 2.45 기가헤르츠
그런 것들 이제 주파수 대역에 쓰고 있고요. 예, 의료기기는 6기가까지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최대. 그래서 6기가까지 시험을 하는 것들을 테스트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큰 안테나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파장 길이가 낮은 주파수가 파장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 긴 파장을 이제 공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안테나 이제 저런 길이가 긴 것들이 필요하고요. 안테나가 공진을 해서 전자파를 만드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빨리 움직이면 이런 형태의 전자파가 생기겠지? 반대로 느리게 움직이면 이런 형태의 전자파가 생길 거야. 같은 위치로 돌아오면 한 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길이가 파장의 길이야. 그럼 위쪽의 파장의 길이는 아래쪽보다 파장의 길이가 짧은 걸 알 수 있어. 주파수는 1초에 몇 번이나 같은 위치로 오는지 나타내는 건데 위쪽은 1초라도 여러 번 같은 위치로 올 테니까 높은 주파수일 테고 아래쪽은 낮은 주파수가 될 거야. 통신 대역이나 뭐 아니면 저희가 그 라디오도 들으면 뭐 FM 뭐 90 몇 점 메가헤르츠 그런 주파수 대역을 측정할 때는 이 안테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테스트할 때 전자파는 어디서? 실제 전자파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좀 밑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실제 저기 안에 보면 저희가 파워 전력 증폭기가 있습니다. 어떤 저희가 가상의 어떤 그런 그 무선 통신하는 이제 변조 주파수를 하나 그 신호를 만들어서요. 얘를 이제 증폭기를 거쳐서 이 안테나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오기도 나오고. 네.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제 나오는 그 전자파를 쏘는 네. 전자파를 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물체의 안정성을. 네. 저희가 어떤 저기도 똑같이 어떤 카메라가 있어서 저쪽에서 이제 눈으로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쪽이나 저쪽 안테나 카메라를 통해서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요. 어떤 보청기나 이런 것들은 눈으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그런 이제 음성이나 이런 것들 신호의 어떤 레벨을 측정하는 이제 기계들을 또 추가적으로 더 설치해서 그런 게 나왔을 때 저하되진 않는지 그런 것도 측정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의료기기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이 제품이 오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지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시험 지그들을 추가적으로도 설치해 가지고 이제 오동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반 카메라 같은데요. 이 환경 자체가 전자파를 강하게 쏘기 때문에 일반 그냥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전자파를 맞아서 뻗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전자파에 조금 내성이 있는 좀 강화된 어떤 동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렇게 설치가 됐고요. 저희가 뭐 이제 국방에서 탱크나 뭐 장갑차 할 때 다 보통 이렇게 메탈로 쌓여져 있고 뭐 그랬을 때 전자파는 이제 메탈이나 이렇게 이런 쪽 안으로는 못 투과하기 때문에 그냥 약간 그런 개념으로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RF 솔루션이라는 거는 회사 이름인가요? 아니면 RF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자파를 이제 라디오 프리퀀시 RF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어떤 상품 이름이고요. 네. 이런 전자파 쪽에 어떤 뭐 그런 걸 갖고 있다 해서 보통 뭐 무선 통신 이런 대역을 이제 RF 뭐 주파수라고 하거나 뭐 전자파 할 때 이제 그쪽 대역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색깔이 다른데 그냥 이건 오래되고 그 차이인가요? 이게 또 어떤 좀 흡수량이 좀 다릅니다. 이 어떤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이런 피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요거 다 이제 어떤 만들 때 제품마다 어떤 주파수를 흡수할 수 있는 이제 그게 특성이 다르게 됩니다. 실제 보시면 여기 까만 색깔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어떤 카본 어떤 합성 그게 흡수할 수 있는 성분인데요. 이런 것들을 몇 퍼센트로 뭐 함량하냐 따라서 전자파를 흡수할 수 있는 특성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뭐 어떤 대역은 좀 더 흡수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함량된 것들이 설치되고 어떤 것들은 좀 적은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특성은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실험마다 이거를 재배치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기도 하고요. 보통은 제가 요 환경에서 저희가 아까 전에 뭐 저기 표준기로 이런 걸 했는 것처럼 저희도 여기서 제가 원하는 어떤 인가해야 되는 그 전자파량을 여기서 어떤 가상의 존을 그려서 여기서 측정을 하거든요.
그 조건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이 환경으로 보통 그대로 놓고 쓰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은 페라이트 타일인데요. 실제 요거는 이제 1GHz 이하의 주파수를 전자파를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1기가 이상의 어떤 전자파를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챔버도 보면 벽면 제일 안쪽에는 이런 타일들이 다 붙여져 있고요. 이 벽면 또 위에도 보시면 다 그런 것들이 타일들도 이렇게 붙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일도 그냥 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얘는 색깔이 이렇게 다른 얘는 카본이 더 많이 그쵸. 있어서 검은색이 예, 좀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을 이제 흡수하거나 예, 그런 걸 해서 어떤 제품의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또 각각이 이제 한 게 좀 달라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적절하게 혼합해서 해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타겟 레벨이 있는데요. 그 레벨이 형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여기도 주기적으로 측정 체크도 하고 시험하기 전에 체크를 합니다. 이런 거는 네. 그 일반인도 구매를 하려면 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죠. 근데 가격이 네. 가격이 나니까요. 아무래도 뭐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렇게 전자파 그 학교 뭐 전자파 실험을 할 리는 없긴 하지만 네. 뭐 그, 학생들이 뭐 네, 라디오파를 가지고 뭔가 실험을 하려고 한다 아니면 네. 우선 간이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전자파는 그 전자파가 갖고 있는 파장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 파장 길이보다 작은 구멍이 있으면 얘는 그냥 벽이 있는 거랑 똑같이 생각해서 통과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메쉬망처럼 생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이로 어떤 시설 이런 거는 완전히 이제 철벽으로 만들고 거기 흡수 물질을 깔았는데 어떤 이제 목재 이런 걸로 해서 가금물로 이렇게 어떤 만총 만들어서 거기 이제 메쉬망 철제 메쉬망 같은 것들을 다 촘촘히 이렇게 막으면 외부랑 거의 아까 전자파가 안 통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예전에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 전자파에 좀 민감한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고 이래서 한 번씩 다큐멘터리 나오는데 그런 분들은 실제 집을 이 전자파가 몸에 계속 안 좋다 이렇게 느끼면서 집을 아예 그렇게 자는 공간을 그렇게 망으로 이렇게 싸서 하고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간이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고요. 실제 대기업 저희가 뭐 어떤 휴대폰을 만드는 곳이나 이런 데서도 모든 시험실을 이런 조건으로 못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간이 챔버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메쉬망이기 때문에 외부랑 말도 통하고요. 안에도 보이고 그렇게도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 여기는 이제 3m EMI 디버깅 챔버인데 저 챔버하고 거의 같은 구조인데요. 제가 항상 저기서는 이제 시험을 하고요. 근데 저기서 제품에서 전자파량이 많이 나왔다. 그랬을 때 뭔가 대책을 세우거나 전자파를 줄이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앞에서 봤던 챔버하고 거의 유사는 하고요. 이것도 보시면 이제 간이 챔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턴테이블 똑같이 여기 있고요. 이제 3m 얘는 대신에 3m 거리에서 이제 간이로 제가 나오는 전자파량 같은 것들을 뭐 이제 측정을 합니다. 이제 앞에 챔버하고 좀 다르게 여기는 이제 바닥에 흡수 물질이 없고 벽이 양 4개 면과 이제 위에 상부에만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바닥에 설치하는 기기들은 턴테이블 다 치우고 이 제품 여기 올려놓고 360 돌리면서 이제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 정규 시험용으로는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디버깅 뭔가 그게 전자파가 많이 나왔을 때 그걸 줄이는 저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계속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캐패시터도 달아보고 뭐 EMI 필터도 달아보고 뭐 페라이트 코어나 뭐 이런 것들도 달아보고 제품에서 어느 부분에서 노이즈가 많이 나오는지 뭐 PCB 보드에서 나오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씩 뭐 켜보거나 꺼보거나 이러면서 이게 소스가 어디가 이 제품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측정하고요.
요즘 이제 디버깅 할 거면 이제 계속 반복 실험을 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뭐 밤도 새면서 뭐 계속 측정을 하면서 그래서 딱 만들어보고. 예, 또 들어와서 한번 간이로 측정해보고 예, 은근히 저 10m 챔버가 네. 거리가 멀어서요. 저기서 하루 왔다 갔다 열심히 하면 이게 만보개가 그냥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만드는 거 작업을 여기서 하진 않죠. 예, 예. 보통 기업에서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전자파가 얼마나 나온지를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곳에 와서 이제 디버깅 해보고 예. 그 조금 네. 문제가 있으면 들고 나가서 여기서 뭐 납땜도 새로 하고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보고요. 뭐 그래도 안 되고 뭐 PCB를 새로 이렇게 설계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시뮬레 소프트웨어로 찾아가지고 새로 PCB를 새로 떠가지고 새로 장착해서 테스트해보고. 그 정도는 예. 여기서 좀 바로 할 수 있는. 저희가 요 옆에 시제품 제작실이 있어가지고 예. 그쪽에서 PCB 설계와 제작 만드는 것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원스톱으로 저희가 이제 지원하겠다는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네. 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업들은 이제 이런 곳에서 많은 이제 피땀 흘려가면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다음 갈 곳은 이제 전자파 차폐실인데요. 챔버하고의 차이는 흡수체가 옆에 설치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냥 그 차이만 있습니다. 실제 여기도 다 실제적으로는 어떤 이렇게 뭐 다 벽지가 붙어 있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다 그냥 이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개념이고요. 이 들어오시는 문을 닫으면 전자파가 다 차단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기적 이제 시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저희가 주로 하는 시험 중에 보면 뭐 정전기 시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서지 시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같은 게 우리가 겨울철 되면 이렇게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전기가 순간적으로 뭐 8kV, 15kV, 많게는 30kV까지도 발생하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제품이 오동작하지 않는가 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 있고요. 정전기와 거의 같이 모여 있는 어떤 정전기 건을 만들어서 제품에 이렇게 정전기를 인가를 해가지고 제품이 견디는지 뻗지는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실제 하면 저희가 뭐 어떤 6kV. 예, 저희가 전기가 220V잖아요. 6kV면 6000V고 15000V 이렇게 제가 이게 순간적으로 어떤 제품에 어떤 부분들에 인가를 했을 때 제품이 안 뻗고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만지거나 정전기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니까요. 네. 정전기가 원래 그만큼 높게 나오나요? 네, 그렇게도 높죠. 네, 그게 아주 순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양자체는 이제 저희가 실제 국제 규격에 따라서는 30kV까지 인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예전에 보면 이제 가장 세게 하는 곳 중에 하나가 거기 그 디지털 도어락 쪽인데요. 거기가 이런 이제 도둑들이 이거를 도어락이기 때문에 도어락이 오동작을 하면 문이 그냥 열려버리잖아요. 그런 게 어떤 뭐 테이저건 같은 거 비슷하게 해서 정전기를 인가해가지고 문이 그냥 열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지털 도어락 이런 쪽은 30kV까지 인가를 하고요. 의료기기나 일단 상용 기기들은 한 15kV 뭐 그런 게까지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는 보면 그런 게 번개가 치면 집안에 뭐 불이 있고 뭐 끓이고 그런 적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인 것들을 시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건물 외부에 번개가 쳤을 때 서지라고 하는데 그 서지가 발생했을 때 보통은 이제 바닥에 있는 접시면으로 흘러가 있는데 일부가 이제 보통 이제 건물에 벽전원에 이런 데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모의해서 이제 그런 서지 신호를 발생해서 제품에 인가를 했을 때 제품이 견딜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시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전기 코드를 이제 다 이제 꽂아 놓고요. 제품에서 나오는 이제 전자파 서지 신호를 얘가 제네레이팅 해가지고 발생했을 때 제품이 견딜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시험하는 곳이 있고요. 약간 그런 개념의 시험들이 여기서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 뭐 순간적으로 정전이 일어났을 때
이런 아주 짧은 시간에 정전을 제가 가했을 때도 제품이 안 꺼지고 제대로 켜져 있는가, 뭐 그런 것도 시험하는 항목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제가 뭐 이런 아까 전에 봤던 안테나 모양이 좀 다른데요. 아까 전에는 다 이제 길쭉한 안테나 타입은 주로 이제 전기장을 이제 측정하는 안테나 같은 개념이고요. 이렇게 네모난 곳은 이제 자기장을 발생하거나 자기장을 측정하는 안테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이제 전류가 저 안테나 코일을 흐르면 주변에 이제 자기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자기장에 의해서 제품이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합니다. 보통 요거는 의료기기에서 시험을 많이 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가정용 기기에서도 뭐 TV 브라운 거 예전에는 보면 TV나 모니터가 뒤로 길쭉하게 커 뚱뚱해서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이제 주사해서 이렇게 화면에 뿌려주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다 많이 대체되어서 가정용 기기에서는 시험 안 하고요. 병원에서는 아직도 MRI나 이런 이제 자기장을 이용한 의료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은 환경에서 있을 때 제품이 오동작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장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가 자기장 내성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분 정전기를 한번 예. 이거 여기 할 거 다 하고. 저희 지금 여기 이렇게 했어요. 끝났어요. 어차피 티저 영상이 있으면 이거 원래 여기 하는 거 몰라 그래. 그 다음 본 영상 찍을 때 지금은 짧게 찍어서